장가희 기자, 이번에도 굉장히 좀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에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한 며칠 전에 한 여성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요. 지난 9월 자신의 전 남자친구가 카페에서 자신의 커피에 몰래 수면제를 투입해 기절시킨 뒤 납치 후 강간했다며 가해자가 엄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이 사람 많은 대낮에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싶은데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뭐 잠시 여자친구가 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뭔가를 커피에다 또 흔든 다음에 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 장면이죠? 네, 남성이 뭔가 이 흰 봉지를 이렇게 탈탈탈 터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러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보이는데 저 커피에 뭔가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한 여성이 다시 들어오게 되죠. 네, 들어오네요. 네, 와서 여성이 저 커피를 거의 모두 마십니다. 그러더니 여성이 지금 갑자기 좀 비틀비틀한 모습을 보여요. 아까 분명히 계단에서 올라올 때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멀쩡했는데. 커피를 마시고 나더니 굉장히 비틀거립니다. 근데 여기 또 남성이 여성을 업고 들어오죠. 여기 네. 병원 아니고요. 모텔입니다. 모텔. 네, 모텔에 남성이 여성을 업어서 데리고 들어왔고요. 기억을 잃은 여성은 무려 11시간 동안 납치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네, 박상희 교수님, 네. 이 11시간 동안 범행을 저질렀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지금 볼 수 있듯이 CCTV에 다 녹음이 됐어요. 녹화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남성 곧 이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기소됐다고 합니다. 뭐 다행이죠. 그런데 이 피해자의 글에 의하면 이 지금 가해자 본인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전 국민이 지금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이렇게 뭐 졸피뎀을 커피에 탄 적이 없고 그냥 내가 잠에 문제가 있어서 이 약을 내가 마시려고 내 커피에다 탔는데 그거가 어떻게 여자친구한테 가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의 글에 따르면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이것이 어떻게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봐도 저 영상에서는 고의적으로 지금 커피에다가 수면제를 탄 게 보이는데 탄소 앞에다 놓잖아요. 앞에 여자친구 놓잖아요. 자리에다가. 네, 내가 마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잡아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법의 심판을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자, 이웅학 교수님, 네. 이 실수로 이 수면제를 탔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나름대로 뭐 변명 아니 뭐 변명을 하는 그 셈인데 지금 그 CCTV에 그 저 영상이 잡혔기 때문에 그러면 과실로 저 수면제를 준비해 왔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넣는 행위도 의도적으로 그 상대방 피해자의 잔액에 넣어서 또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그 계획성이고 의도적이다 뭐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미 긴 마음의 또 지도를 미리 설정해 놨다. 즉 이 수면제를 통해서 제압을 하고 또 성폭행을 지도하려고 하는 뭐 이런 것에 계획이 노무하다 보니까 그러면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고 인명경시적 모습도 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무엇인가 좀 생각을 나름대로 이것은 내가 조금 실수를 했다, 과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합리적인 설득력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 이건 변호사님, 이 CCTV에 이게 고스란히 담겼잖아요. 네. 뭐 이게 무죄를 주장하기 사실 힘든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변호인의 조력을 한번 받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데요. 보통 졸피뎀을 이용한 강간치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는 장면이 이렇게 정확히 찍힌 사건이 거의 드뭅니다. 보통은 나중에 피해자가 일어나 보니까 난 이렇게 잠든 적이 없는데 뭔가 몸이 이상하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약물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사건은 의도적으로 넣고 또 피해자 쪽으로 커피를 민 다음에 본인 커피 또 본인이 마셔요.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마시라고 준 거죠. 이 부분에서 무죄를 주장한다. 저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 굉장히 낮다. 오히려 형량을 높이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빼박이라고 네,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박상희 교수님, 네. 이 피의자에 따르면요, 이 가해자인 이 전 남친이요, 전과 구범이라고 합니다. 초반에 이 사실 모르고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음의 상처나 충격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맨 처음에는 좋은 남자인 줄 알고 만난 겁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좋은 남자인 줄 알고 만났는데 우연한 기회에 전과 사실들을 알게 됐는데 그것도 구범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해자가 제발 한 번만 얼굴을 보여달라고 애원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해코지를 하는 것도 무섭고 정확하게 이별 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만난 거래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할 줄 알았으면 당연히 만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의 마음이 아마도 그냥 일반 범죄자한테 당한 것보다 믿었었던 옛 연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놀라고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이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이제 네. 이
범죄자이지 않습니까? 네. 한 번 더 범죄를 저진 건데 이런 경우에 가해자 네. 가중처벌 받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죠. 이미 범죄 전력이 확인된 것만 6개잖아요.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네. 6개인데다가 현재 이 피의자가요. 피고인이 됐지만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가중처벌되고요. 현재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뭐 강간치상죄나 마약류 향정 혐의만 하더라도 최소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중처벌, 실형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소 징역 5년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